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이렇게 화상 통화로 뵙다가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출연해 주시죠. 네, 자주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투자 인사이트 기대해 볼 거고요. 자, M7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M7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이 7개의 주식이 예. S&P 시장을 압도를 했었죠. 특히 그렇죠. 2023년도 이후부터 3월 말까지만 보더라도 100% 이상에 가까운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 예. S&P 500 기업의 그 당시 동안에 37% 정도의 성과를 보였으니까 한 2.5배의 높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7개를 제외한 나머지 S&P 500 기업의 그런 성과를 보게 되면은 22%를 기록하면서 거의 5배 가까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M7이 S&P 500에서 차지한 비중 역시 고공행진을 하면서 20%에 가까웠던 그런 그 마켓 비중이 이제는 30%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3분의 1까지 예. 가고 있어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M7에 대한 과도한 집중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성과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예. M7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붐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선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이 M7의 1분기 최근에 그 어닝이 양호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닝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총 6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성장성이 조금 더딜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2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분석 내용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M7의 어닝이 23년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나서 이제 점점 당분간은 조금 이제 부진할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기업의 어닝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M7에 대한 집중에서 분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들이 그동안에 M7 대비해서 빛을 받지 못했던 사이버 보안 같은 기술주도 눈길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M7 아직도 주도주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투자 전략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 변수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7 실적 외에도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큰 이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M7 이외에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어제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만큼 잘 나왔고 예. 전달 대비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준이 예상하는 2% 대비해서는 여전히 그렇죠. 높은 상황이죠. 여전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higher for longer이라는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그건 아니다. 금리를 올릴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시장을 달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예. 다만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거기다 고용 시장이 앞으로 언제 쿨다운 될 것이냐 예. 이것들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 정부 지출, 예. 정부 지출발 일자리가 많았었는데 올해 대선까지 경기 부양책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가장 큰 요인이죠. 대선이 가장 또 변동성 그렇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증시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않죠. 그런데 리스크를 꼽으라고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뭐 미국 대선까지 어쨌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 변동성도 이 미국 대선을 향하면 향할수록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과연 어떤 투자 전략에 집중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많이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커버드콜 상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할 수 있는데 이 커버드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를 하고요. 그 주식에 맞는
옵션을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예. 주식의 배당 수익도 얻으면서 옵션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하이인컴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월 배당으로 많은 이제 인기를 받고도 있죠. 다만 이 커버드콜 전략이 하이인컴 전략에 대비해서 시장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는 점, 그런 점이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 시기가 이 하이인컴 전략이 커버드콜 전략이 가장 맞는 전략이고요. 특히 박스권의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ETF를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앰플리파이 ETF, 뭐 상무로 계시니까 ETF만큼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ETF 참고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커버드콜에서 역사가 오래된 상품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뽑자면 이제 제피, 그리고 QRD, 그리고 디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ETF가 있는데요. 이 제피 같은 경우는 저변동성 모두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 세 가지 상품인데 ETF인데 제피는 저변동성 가치주를 매수를 하고요. S&P 500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배율이 7.5% 수준이고 규모는 45조 원을 아주 크죠. 그렇죠. 네, 상장된 시기는 20년도 5월 달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QRD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종목을 사고 지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분배율이 11.5%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규모는 11조 원 수준이고 이것도 13년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디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고배당주를 매수를 하면서 해당 개별 종목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배율은 5%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규모는 4.3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커버드콜 투자 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옵션 프리미엄에 따라서 하이인컴이다 보니까 높은 분배율만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자본 수익을 고려한 전체 수익을 보셔야 되는 것이 분명히 고려하셔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분배율 유지를 위해서 분배금의 일부를 자기 투자 금액에서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익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분배 수익과 자본 수익을 고려한 장기 성과를 봤을 때 저희가 똑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ETF를 보면은 디보 같은 경우가 분배율이 5% 가장 낮고요. 그리고 QRD가 11% 가장 높은데 전체 성과를 보게 되면은 20년도 5월 2일 성과가 디보 같은 경우는 66%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피는 58%. QRD는 37% 정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체 성과도 보시면서 똑똑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 텐데요. 자, ETF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해지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롱이나 숏 뭐 다양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ETF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투자 조언을 남기고 싶다면은 ETF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ETF는 솔직히 이제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ETF가 있죠. 미국 ETF 시장은 전체적으로 1경이 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에는 3,500개의 ETF가 있고 한국에서 1,000개가 넘는 ETF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것이 뭐 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너무 국한된 투자보다는 투자 목적에 맞게 분명히 하셔야 됨이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2배, 3배짜리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투자 기간에 대해서 뭐 2배, 3배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과에 대해서 2배, 3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함정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다양한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하이 그로스를 하는 성장 그 ETF도 있겠지만 인컴 전략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실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과거에는 주식과 뭐 채권 이렇게 단순하게 됐었다면은 ETF를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ETF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 또는 투자분들이 많이 그 ETF를 활용하셔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다음에도 또 출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6개월 뒤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